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힘든 구간들이 많았어요. 힘든 구간이 정말 6개월 넘게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삼성 뭐 최근에 그 상속세 낸다고 해서 떨어지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또 외국인 판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던 만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대응과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차트적인 면, 여러 가지 좀 글로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에 한 종목 정말 좀 시장 안 좋을 때 드렸는데, 이 한일사료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290%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장 안 좋을 때도 수급은 돌아가고 있고, 좀 이 시장의 먹거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 종목 준비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려보면 바로 세력 매집주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인데, 요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합니다. 취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어떤 진짜 메이저 세력이, 이 세력들이 다음 정책주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느냐,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한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몇 배씩 폭등을 합니다. 이런 대선 정책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나갔던 종목이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정말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 한일사료 놓치신 분들,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꼭 받아보세요. 이 종목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이렇게 1번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종목, 자, 요런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황, 이 시황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서, 자, 모든 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업종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그 다음이 타이밍이고요. 이런 건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안 좋아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안 좋아요. 그런데 업종 중에 뭐 좋아요? 인플레이션 업종 좋아요.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 건설, 철강, 뭐 식품,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좋아요. 근데 나머지들 싸그리 안 좋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금 이제 일주일간 좀 비슷비슷했어요. 계속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해지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러시아 최애국 지위를 박탈안을 가결했다. 자, 93개국 찬성으로 인권 이사회 다 자격 정지했다. 러시아 경제 3월 타격이 매우 크다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요게 좀 가속화됐고, 지금 사실 석탄 제재까지 들어가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부족해질 것 같아요. 특히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량주 폭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좀 시장이 있는데, 자, 요즘 최근에 오늘 일이 나왔던 건데, 자,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고 있어요. 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요 돈을 주는 건데, 실업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거예요? 너 돈 못 버니까 돈 줄게, 요런 거니까, 요게 최저다라는 것은, 이 돈 받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로 실업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용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늘면 기본적으로 연준에서는, 연준 페드라고 하죠.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방준비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페드 뭐 달러 찍어내는 데 있어요. 달러. 제가 어렵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페드에서 여러분들 고용이 늘어야만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좀 다르거든요. 이 양적 긴축은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요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지금까지도 좀 복잡했는데 뭐냐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 자 이제 고용도 좋아졌는데 금리 올려야지 3.5%까지. 요분은 매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세인트 루이스라고,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항상 좀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5월 이후에 6월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자 요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면 요거 잡으려고도 금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근데 고용이 지금 낮으면, 이거는 고용이 낮으면 이걸 올릴 수가 없다였는데 고용이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니까 이거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요 논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주장해왔던 건데, 그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 그러니까 0.5% 올린다, 퍼센트 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0.25씩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리겠다, 금리 지금 당장 빨리 올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의사료까지도 지금 6월부터 금리 인상 등 즉각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원래 22 여기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아직 시장이 많이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중국, 뭐 미국처럼 아직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러시아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더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중국이래, 이 유럽에서도 정상적 즉각적 조치에 다수 동의한대요. 금리 인상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기가 진짜로 눈앞에 다가왔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금리 인상이 이게 마지막 우리 악재로 시장에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드디어, 자 그래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거는 없어요. 전쟁까지 난 마당에 전쟁 나면 또 주가 빠질 거 이미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빅스텝은 이미 증시에 반영돼서 인플레 정점 통과론도 솔솔. 자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인플레이션주가 꼭대기까지 가서 이 개인들이 모두 다 탈 때 결국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그때부터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주에 무조건적으로 올라타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 개인들이 이 우량한 종목에서 돈을 다 빼서 드디어 그 인플레이션주에 지금 식량 폭등했죠. 식량 뭐 예전에는 뭐 가스 뭐 이랬지만 지금은 식량, 뭐 철강, 뭐 밀, 뭐 지금 이런 쪽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개인 수급들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진짜 메이저들 우량주 담아요. 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요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폭등주 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한일사료 보세요. 292%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의 시황이 그대로 녹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힘들어요. 자 코로나 때 안 힘드신 분 있었습니까? 자 누구나 힘든 구간이 지금 온 거예요. 코로나 그리고 여기 전쟁이에요. 자 전쟁급 코로나급 폭탄이 지금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전에 기사 보여드렸죠. 자 모든 악재 다 나왔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모든 차트가 지금 딱 요 정도 이제 전쟁 나오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제가 볼 때 다양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사실상 뭐 삼성전자는 좀 예외로 하지만 대부분이 상승 3파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났고요. 하락 2파가 딱 이렇게 일어난 지점이에요. 대부분. 자 그래서 이 파동들이 다 만들어지고 딱 끝나니까
이제 바닥이 오고 다시 저는 상승 1파를 준비하는 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기에 지금 최저점까지 왔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길 깨고 내려왔으니까. 자, 그런데 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우려하고, 국가가 디폴트 되면 어떨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그냥 쓸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우려를 다 불식시켜버리고 급등한 게 주가입니다. 자, 이건 평생 일어났던 역사적인 반복이에요. 뭐든지 끝날 것 같았지만 절대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커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는 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7만원 딱 그어보고 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던 매수가 있었어요. 바로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누가? 사장단이. 자, 우리 삼성전자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사장 이사님들이 이 주식을 샀어요. 7만원 이하면 자, 내려갈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내려갔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삼성전자 사장님들 보통 똑똑하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산 가격대가 7만원 아래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팔면 그런 정말 똑똑하신 분들한테 물량 넘겨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차트가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분기, 2분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반등 쉽지 않아요. 왜? 2분기에 악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금리 인상. 본격적인 금리 인상.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고 증시는 호황을 맞는다,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 이런데 금리 인상 더 올린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첫 단계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한 2%에서 3%까지 오를 건데, 이 구간, 자,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이 가장 무서워요. 그게 2%를 넘어서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2분기. 2분기 때 한 0.5%포인트 혹은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3스텝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2분기가 끝나면 삼성전자 어떤 이슈가 있어요? 파운드리 3나노 이거 공개해야 되죠. GAA 공정 3나노 공개해야 되죠,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악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10% 미만이래요. 10%, 20%래요. 말은 20%라고 하지만 10% 미만이라는 설이 더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딱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어떤 거예요?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항상 최고인 시점이 3분기예요. 그리고 4분기에 뭐가 일어나요? 특별배당금.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특별배당금이 만약 안 일어난다, 그럼 대신해서 M&A 일어날 거예요. 그 돈 어떡할 거예요? 돈 많은데 특별배당금 주던지 아니면 M&A 큰 거 하겠죠. 그러면 M&A 하면서 올리던, 특별배당금 하면서 올리던, 결국 주가는 3, 4분기에 초대형 고점을 저는 갱신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정말 힘드시겠지만 좀 참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급등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요 종목 위에 있는 번호로 요 종목 받아보셔서 요걸로 좀 수익 좀 내고 있다가 1, 2분기 좀 수익을 내다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 다 이렇게 올라와요. 저희 추천주들 보통 종목들 아니에요. 다 메이저 세력 매집주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좀 수익 내시다가 나중에 삼성전자 올라오시면 정말 큰 수익, 특별 배당금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삼성전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여길로 종목명 남겨주시고 종목명 딱 이렇게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Q 그리고 좀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많이 오면 또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데, 일단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니까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